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저 먼 강원도 깊은 산골,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의 기적입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그리고 호랑이가 남기고 간 신비한 선물의 이야기.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강원도 어느 깊은 두메산골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하얀 눈송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사락, 사락, 사락. 마른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세상이 하얀 솜니불을 덮은 듯 마을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저 멀리서 후우하고 바람이 부는 소리만이 이 깊은 밤이 깨어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차가운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누군가가 아직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살고 있었지요. 만석이는 남의 집 일을 해주는 머슴이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40을 훌쩍 넘겼지만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라 장가는커녕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바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재산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겨울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제 몫을 챙길 줄 모르고 남이 힘든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던져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석이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그저 허허하고 사람 좋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주인 집 아궁이에 뗄 장작이 떨어진 것을 본 만석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늙으신 주인마님. 방이 차가우면 주무시다 입 돌아가실라. 만석이는 제 몸 추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눈 덮인 산길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보드득, 보드득.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지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만석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 속에서 만석이는 잠시 길을 잃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커다란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지만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빛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간 만석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앞을 떡하니 지키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랑이는 상군, 즉 산의 주인이라 불릴 만큼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빛 털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았지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올랐지요. 만석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장가 한번 못 가보고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만석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 대신, 짐승의 냄새 대신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 같은 것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슬며시 눈을 뜬 만석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만석이를 향해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도 없이 몸을 돌려 깊은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말이지요. 호랑이가 떠난 그 자리, 차가운 바위 틈에는 하얀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동설안의 눈밭이었지만 아기가 누운 자리만큼은 신기하게도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이 아기를 감싸고 있는 듯 아기의 볼은 발그레하니 복숭아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홀린 듯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솜털처럼 가벼웠고 갓 구운 빵처럼 따뜻했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눈을 뜬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만석이를 보며 방긋 하고 꽃이 피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외롭고 춥게 살아왔던 만석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눈물이기도 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기의 온기가 만석이의 거친 손을 타고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아가, 너는 하늘이 주신 아이로구나. 만석이는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 아기를 꽁꽁 감쌌습니다. 혹여나 찬바람이 들어갈까봐 품에 꼭 안고 웅크렸지요. 어디선가 다시 후우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이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태양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만석이는 서둘러 지게를 내팽개치고 아기를 안은 채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지만 만석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또 힘찼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축복처럼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행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찬바람에 마른 기침을 하듯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깊은 잠에 빠진 주인집 식구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니 훈훈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만석이는 서둘러 아랫목 이불을 들치고 품속의 아기를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그새 잠이 깨었는지 까만 눈동자를 도르르 굴리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웬 부스럭거리는 소리여? 부엌 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잠옷바람의 여인 하나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바로 주인집 부엌 일을 도맡아 하는 월심 아주머니였습니다. 월심이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몸으로 겉말은 툭툭 무심하게 던져도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었지요. 만석이는 화들짝 놀라 이불로 아기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응애하는 작은 울음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지요. 월심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만석이 아저씨, 지금 이불 속에 뭘 숨긴 거요? 월심이가 다가와 이불을 들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이 엄동설 안에 웬 핏덩이를? 만석이는 월심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월심네,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산에서 주운 아이인데 내 차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월심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만석이를 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갓난아기가 월심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아기는 월심이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방긋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그 무구하고 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월심이의 마음에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아이고, 요 조그만 것이. 월심이는 저도 모르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아기를 만지는 손길만큼은 솜털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지요. 배가 고픈가 보네. 입을 오물거리는 걸 보니. 월심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뜨물을 끓이고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묽은 미음을 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치마폭에 아기를 눕히고 숟가락으로 호호 불어가며 미음을 먹였지요. 아기가 참새처럼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만석이와 월심이의 얼굴에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 좁은 방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비밀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이와 월심이는 머리를 맞대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처럼 귀하고 동자승처럼 맑은 아이니 금동이라 부릅시다. 금동이는 마치 쑥쑥 자라나는 봄풀처럼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비록 남의 집 겹방살이 신세라 비단 옷이나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자신이 먹을 밥을 반 덜어내어 금동이에게 주었고 월심이는
주인 집에서 버린 자투리 천들을 모아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알록달록 조각 천을 이어 붙인 베네 저고리였지만 그 옷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옷보다 값진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만석이에게는 새로운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들어와 잠든 금동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새근새근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기의 숨소리는 만석이에게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아기의 보들보들한 뺨을 살짝 스쳐볼 때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금동아, 우리 금동아,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만석이는 밤마다 달림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면 방 안에는 새 식구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계절은 부지런히도 흘러갔습니다. 행랑채 앞마당에 살구꽃이 피고 지기를 몇 번, 처마 및 제비가 둥지를 틀고 떠나기를 또 몇 번. 어느새 금동이는 5살 꼬마가 되었습니다. 금동이는 유난히 총명하고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른들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 짓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만석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사랑채 담장 너머에서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 현누를 황 주인집 훈장님이 어린 도련님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하던 금동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이는 마치 홀린 듯 담장 밑으로 다가가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 듣고 2번 듣고 금동이의 입술이 조그맣게 달싹였습니다. 하늘 천 따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만석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흙먼지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를 쥔 금동이가 만석이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노래가 참 재미있어요.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랗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보았어요. 만석이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가 그저 어깨 너머로 들은 소리만으로 그를 깨친 것입니다. 이것은 기특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분 낮은 아이가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만석이는 금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금동이가 참으로 똑똑하구나. 하지만 금동아, 이 재주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꾸나. 영문을 모르는 금동이는 그저 아버지의 품이 좋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만 알면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금동이는 월심이가 만들어준 메밀 베개를 베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만석이는 잠들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단신령님, 저 아이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귀하고 큰 아이입니다. 제가 저 아이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혹여나 나의 가난과 무지함이 저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요? 만석이의 한숨이 밤 공기 속에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엌일을 마친 월심이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나와 만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걱정을 그리하오? 자식은 제 복을 타고난다고 합디다. 우리는 그저 비바람이나 막아주고 배고프지 않게 따뜻한 밥이나 해먹이면 그게 부모 노릇 아니겠소? 월심이의 투박한 위로에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자네 말이 맞아. 내 욕심이 과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숭늉을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어우러져 밤은 더욱 평화롭고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동이가 꿈을 꾸는지 으음하고 잠꼬대를 합니다. 그 소리에 만석이와 월심이는 마주보고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인 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에도 이 따뜻한 달빛이 비추고 있나요? 금동인의 행랑채에 머물던 그 평화로운 공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불 속으로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만석이의 한숨처럼 밤바람에 날려보내고 행복은 월심이의 숭늉처럼 따뜻하게 품으세요. 이제 금동이도 자고 만석이도 자고 온 세상이 잠들 시간입니다. 금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해가 길고 뜨거웠습니다. 아침에 동쪽 산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 저녁에 서산으로 질 때까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뜨거운 뙤약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글지글 대지는 열기에 달아올랐고 아지랑이가 춤을 추듯 피어올랐습니다. 봄에 심어놓은 모내기 노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개천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돌만 덩그러니 남았고 마을 우물물마저 말라가 두레박을 내리면 탁 탁하고 빈통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바람조차 멈춘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늘어진 강아지도 혀를 길게 빼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기가 증발해버린 듯 마을은 바싹 마른 낙엽처럼 건조하고 황량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날씨를 닮아갔습니다.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깊어졌고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눈가는 근심으로 짓물렀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하였던가요? 곳간이 비어가고 희망이 말라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뾰족한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다 부정을 타서 그런 거야. 예로부터 가뭄은 하늘의 노여움이라지 않았나. 그러게 말일세.
우리 마을에 들어온 굴러온 돌. 그 아이가 들어온 뒤로 묘한 일들이 많았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만석인의 행랑채를 향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아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이, 금동이. 사람들의 불안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따가운 눈초리가 되어 금동이를 찔렀습니다. 만석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바보 취급을 받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만석이는 행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금동이를 등 뒤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금동아,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사람들이 더워서, 날이 너무 더워서 저러는 게다. 하지만 만석이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금동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나 의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랑채 문이 열리고 어린 금동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비켜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석이가 말릴 새도 없이 금동이는 사람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금동이의 눈빛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금동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치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하늘을 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금동이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마당 한가운데 놓인 주춧돌을 가리켰습니다. 저 돌을 보십시오. 바싹 말라있던 주춧돌 밑동에서 검게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습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돌 표면이 땀을 흘리듯 젖어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다시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기 개미떼를 보십시오. 긴 줄을 지어 높은 언덕으로 알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물인 개미는 비가 와서 집이 잠길 것을 미리 알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비들을 보십시오. 땅에 닿을 듯 낮게 날고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벌레들이 무거워져 낮게 날기 때문에 제비들도 먹이를 잡으려 낮게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보내주는 비의 신호입니다. 반나절만, 딱 반나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동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침착한 그 모습에 사람들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난 마음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그 자리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후우하고 불어와 사람들의 땀식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물기를 머금은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먹물처럼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파란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쿠르륵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은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의 심장 소리처럼 묵직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툭, 투둑 마른 흙바닥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비냄새,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내 빗방울은 굵어졌고 싸아 하늘이 뚫린 듯 시원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가 춤을 추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이 꿀꺽꿀꺽 빗물을 삼켰고 말라가던 벼, 이삭들이 고개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사귀마다 빗방울을 튕기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온 세상이 물기를 머금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처마 밑에 서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젖은 손으로 금동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금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란과 오해, 미움까지 깨끗하게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밤새도록 평화로운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토닥토닥, 싸아, 후두둑.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도 시원한 빗소리가 들리는 듯 하나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오늘 하루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한 휴식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걱정은 빗물에 흘려보내고 촉촉해진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비 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지듯 내일의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비가 온 뒤 땅은 더욱 단단해지고 초목은 푸르름을 더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금동이를 업둥이라 부르지 않고 복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듯 금동이의 비범한 재주는 금세 소문이 되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양에서 이름난 선비 한 분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금동이의 글 읽는 소리와 영특한 눈빛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는 좁은 산골에 머물 아이가 아니네. 내 안양으로 데려가 큰 학자로 키우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만석이와 월시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금동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평생 끼고 살며 오손도손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만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지함이 금동이의 빛나는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새벽닭이 울 무렵 만석이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냅시다.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줍시다. 그게 우리 금동이를 위한 길 아니겠소? 월심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행랑채 앞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금동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금동아, 너는 호랑이가 점지해주고 하늘이 키운 아이다.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걱정 말고. 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금동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만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고 저는 못 갑니다. 안 갈래요. 만석이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금동이가 처음 발견된 날 입고 있었던 누비옷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내가 처음 우리 품에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걸 보며 기억하거라. 이곳에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금동이는 누비옷 조각을 가슴에 품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선비의 뒤를 따라 멀어지는 금동이의 뒷모습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만석이와 월시민은 망부석처럼 가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동이가 떠난 후 행랑채에는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쓸쓸함이 아닌 희망이 담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계절은 부지런히도 흘러갔습니다. 앞마당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10번 지나고 뒷산의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는 봄이 또 10번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만석이의 검은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월심이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동이에 대한 그리움과 믿음이었지요. 밤마다 두 사람은 달림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달림, 우리 금동이 밥은 굶지 않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저 무탈하게만 해주십시오. 먼 한양 땅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찬밥에 물만 말아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행랑채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고 향긋한 매화 향기가 온 마을을 감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암행어 사출두요. 암행어 사출두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오색 깃발을 앞세운 화려한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을 탄 암행어사는 비단 관복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밭을 갈던 만석이도 나무를 다듬던 월심이도 놀라서 납작 엎드렸지요. 그런데 말에서 내린 암행어사가 곧장 낡은 행랑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두려움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때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석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10년 전 떠나보낸 꼬마 금동이가 의젓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금동이의 손에는 만석이가 쥐어주었던 낡은 누비옷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금동이는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원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가장 먼저 부모님을 뵙러 달려온 것입니다. 만석이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금동아,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왔구나. 만석이의 거친 손마디 위로 월심이의 주름진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금동이는 늙으신 두 부모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게는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길러주신 두 분이 진짜 부모님입니다. 이제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봄날의 마당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오래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가장 따뜻한 봄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금동이는 약속대로 만석이와 월심이를 한양으로 모셔갔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두 분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호강을 누렸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비단 옷도 고기 반찬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방에 둘러앉아 어릴 적 금동이가 그랬던 것처럼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밤, 호랑이가 주고 간 선물은 단지 똑똑한 아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삶을 살던 만석이와 월심이에게 찾아온 가족이라는 기적,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밤 금동이네 집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그날 밤처럼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네요. 착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꼭 금동이 같은 귀한 선물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거운 걱정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불 속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도 월심이 할머니도 그리고 금동이도 모두 잠든 시간.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세요. 달밤이었습니다.